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섬유근육통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내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내 몸의 면역 기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이 있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음과 과로를 피한다. 내 몸이 아플 때 술 드셔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때 감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할 때 술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낫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심해지십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라면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를 피한다. 과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상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로를 하게 되면, 야근을 하게 되면,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온몸이 다 뻑적지근하죠. 근데 섬유근육통 환자라면 만성 피로와 전신 통증과 불면을 앓고 있는 섬유근육통 환자가 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과음과 과로를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정도라는 불편 상황이 왔을 때 섬유근육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6이나 7만 와도 섬유근육통의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낮밤이 자꾸 바뀌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뭐 직업 쪽에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막 어느 날은 막 새벽 몇 시까지 하고 막 이렇게 낮밤이 자꾸 그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진 패턴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근육통은 만성피로, 전신통증, 불면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빨리 걷기 등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근육통은 만성피로, 전신통증, 불면을 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걷기 등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빨리 걷기의 속도 정도는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약속 시간에 5분에서 10분 더 뛰지는 않아도 걸음이 좀 빨라지잖아요. 종종 걸음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 빨리 걷기를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섬유근육통은요, 치료도 좋지만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관리하는 개념이세요. 관리를 잘하면 치료 개념처럼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막 주무른다, 때리고 뭐 마사지 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릴렉스 하는 느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통증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팔 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섬유근육통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치료 및 예후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